경북대학교 성태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특허의 질적 가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가치라기보다 질적 측면에 대해서 좀 매크로하게 살펴보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그 경제학이 전공이고, 여기 보니까 이제 법학이나 또 공학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특허나 최근에 이제 표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그 표준 특허, 프렌드 문제 이렇게 발표하실 때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학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차례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게 된 동기는 사실 2005년 정도인가 특허청에서 저한테 특허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그때 이제 여기 이상용 지금 변리사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문제는 사실 이 특허가 상당히 증가하는데, 그 증가 속도가 보니까 그 90년대 중반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하는데 슬리핑 페이턴트, 노는 특허가 많다. 이거 사업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측면을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슈를 가졌습니다. 여기 지금 휴먼 특허,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사업화, 그다음 파이낸싱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허의 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제 목적이죠. 아까 사실은 권 교수님 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로한, 약간 이제 세마이 매크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금융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 특허 기부 문제가 있거든요. 옛날에 특허를 그냥 이렇게 기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때도 이제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은 파이낸싱하고 연관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생산 요소가 특허인데, 구체적으로 특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퀄리티를 측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농업 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퀄리티로서 비옥도, 그 다음에 노는 토지들,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는 그 사람, 실업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업 문제, 왜 놀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 그 이제 결국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특허의 퀄리티, 이걸 측정을 해야 되겠고, 또 노는 특허는 왜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적으로 특허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크로적인 그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갑자기 특허가 이렇게 출원이 증가하고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때 그 특허청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허청장님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거를 추적하면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허를 이 등록, 허여를 많이 해주면, 예를 들어 100% 다 해주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생각을 해왔고,
이번 논문의 주제도 과연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 퀄리티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질의 판단 기준은 특허 요건이죠. 그래서 4가지 정도 특허의 그 요건으로서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즉석 카메라, 폴라로이드의 그 즉석 카메라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독점적 위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특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파급 효과, 레이저 기술은 다양하게 쓰이죠. 이런 면에서 이런 특허들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계 과학자들이 부여하는 가치, 예를 들어서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줄기세포 관련 특허들은 이거는 과학기술계가 아직도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 예를 들어서 뭐 청구항, 특허의 법적 효력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은 특허일수록 좋은 특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이제 평가 지표들이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거를 특허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전에는 개인 발명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는 그 특허 출원하기 전에 사내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니까 탈락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관련 지표하고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특허 허여율, 다시 말해서 거절률. 그러니까 거절률이 높을수록 기존의 특허는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류율, 낮을수록 이제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효력 비인정률. 요거는 아마 특허 소송이 들어간 거에 대한 판결 관련된 지표인데, 그 밸리드한 거 대비 인밸리드한 거의 비율. 요거는 이제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항 취소율 또는 수정률. 요건 이제 엄격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게 높을수록 기존의 인증 특허는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관련 지표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특허는 이제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요 경우는 이제 미국 특허들 레퍼런스를 다는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런 그 지표들입니다. 요거는 뭐 이제 논문에 설명을 해놨고 이미 모든 분들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아는 그런 지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력 지수,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 관련해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느 국가에 많이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데 다양하게 패밀리 특허라 해서 그런 다양한 곳에 출원했을 때는 이제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본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지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요. 평가라기보다 사실 몇 개의 데이터들을 제가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일부 사례지만 A 대기업, 뭐 사실은 이 대기업은 한 100명 정도의 법무팀이랄까요? 뭐 지식재산권팀에서 뭐 계속 특허만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특허 출원. 근데 이제 대충 한 50% 정도는 아마 리젝트를 시킨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허여율. 사실 이거에 대한 통계는 특허청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있어요. 미국은 특허청에서 한 65% 이상 이렇게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퀼렌과 웹스터는 거의 어떻게 보면 97%까지니까 종국적에 가서는 이 특허 허여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연도인데
75% 정도다. 요거는 이제 지금 요 미국 특허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유럽 쪽이고 점선은 미국, 저희 일본이 상당히 낮게, 상당히 거절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은 한 60 내지 70%, 일본은 한 40% 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출원하게 되면 한 뭐 2년 정도 걸리니까요. 2년. 최근 우리나라는 빨라졌지만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러플리 그 출원 대비해 가지고 한 12년 정도 등록된 건수를 그냥 봤더니 한 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미국보다는 좀 낮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엄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오류율인데 이것도 뭐 미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뭐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류율이 뭐 굉장히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아직도 한 4%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율도 우리나라가 좀 낮은 거 아니겠나. 물론 이제 지표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좀 그렇게 그 오류율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 추세를 봐가지고 그 퀄리티를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내 특허가 증가하면서 해외 특허, 그 다음에 PCT 특허라든가 3급 특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90년에는 218건인데 그 미국의 그 특허가 이제 2012년에는 13,900건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USPTO가 외국인에게 허용한 그 특허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에 의해서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급 특허도 이건 뭐 옛날 통계입니다만 4위 정도,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CT 그 조약에 의해서 자동 출원하게 되는 건데 외국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한 5위 정도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도 상당히 증가했고 그런 면에서 퀄리티가 그렇게 우리나라 특허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미국에 등록된 그 우리나라 특허들의 피인용 지수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엄청난 자료, 방대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한 것만 잠깐 부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에 우리나라 그 PII 처음에 그 특허 영향지수죠. 그것이 0.38. 그래서 미국은 1.25, 0.81, 또 유럽도 0.81. 여기에 비해서는 좀 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가 가장 괜찮은 분야다, 특허 이러면. 그런데도 우리가 국가별로 이렇게 지수를 보니까 좀 뒤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보더라도 좀 낮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성 지수도 보면은 아까 그 자료인데요. 0.64로 중국에 비해서는 좀 낮고요. 일본은 좀 비해서는 일본에 비해 높은 걸로 이렇게.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높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결국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 교수님 그 말씀은 결국 이거는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시장에서 경매라든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나름대로 자꾸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그 몇 가지 기존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질적 측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무조건 100% 출원하는 게 아니라 사내에서 한 50% 정도 거르고 이런 노력도 자체적으로 한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면담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업들도 선별해서 출원하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특허 심사와 관련된 지표들 허여율이나 심사법인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보다는 좀 엄격하다 이 지표상으로 봐가지고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특허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질적인 왜냐하면 해외에 출원한다는 거는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질적 수준 이런 분야에서도 기준으로 봐서도 수준이 높아져 왔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다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로 들어갔을 때는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또 이제 최근에는 시장성 지수에 있어서는 중국에도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아까 그 그림 급격히 증가하는데 퀄리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다. 심지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그 당시 특허 처음에 얘기하면서 많은 그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우리나라의 70%는 잠자고 있고 대부분 이거는 뭐 쓰레기 특허다 이런 얘기. 쓰레기라고 그런 얘기도 하길래 저는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까지로 우리 특허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나열식으로 했습니다만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이나 또 독자적인 거는 연구 능력상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거는 2005년도에 국가기관에서 한번 평가한 게 있어요. 그거 이후로 평가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피인용 지수 하려면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2005년도에 했으니까 2013년 그러니까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최소한 2015년도에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지표는 금융 마이크로하게 연결시킬 수는 이제 없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제시를 못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제가 살펴본 거는 이 특허에 대한 질적 측면을 보고 매크로적으로 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그 개별 특허에 대한 가치는 이제 측정하고 있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틀 안에서 개별적인 그런 특허들 또 금융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